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얼마 전 AMD는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데이 2022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데이는 AMD의 앞으로의 사업 방향 및 성장성 등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준비 중인 기술 관련 내용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되기도 합니다. 우선 AMD는 새로운 CPU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된 로드맵을 보면 올해 출시될 차세대 라이젠 7000, 그러니까 젠4 이후 2024년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젠4와 TSMC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출시되며 더불어 젠4의 3D V캐시 적용 모델도 출시 준비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젠4에서 젠5로 넘어가기 전 TSMC 4나노 공정으로 전환된 젠4C가 나올 것이며 이후 4나노 공정 기반의 젠5로 넘어갑니다. 이 젠5도 젠4와 동일하게 3D V캐시 적용 모델이 별도로 준비되며 3나노 공정을 통한 젠5C로 넘어갑니다. 이 로드맵이라는 건 향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대로 진행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대로라면 올해 출시되는 젠4는 내년에 3D V캐시 모델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빠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24년 초에는 4나노 공정의 젠4 프로세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젠5는 2024년 중에 등장할 것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로드맵의 공개와 함께 AMD는 다음 세대 젠5의 코드명도 공개했는데요. 아직 출시 전인 라이젠 7000 시리즈의 코드명이 라파엘, 그리고 젠5로 등장할 프로세서의 코드명은 그래니트 리치입니다. 이 서밋 리치와 피나클 리치, 이후 마티스, 버미어, 출시 예정인 라파엘로 코드네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나 싶었는데 다시 이 리치 네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젠5의 클라이언트 프로세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래니트 리치, 그리고 서버용 에픽 라인업은 튜린으로 넘어갑니다. 이 에픽 쪽 로드맵을 살펴보면 출시 예정인 4세대 에픽 라인업이 역대급으로 많아졌는데 AMD는 4세대 에픽 프로세서를 클라이언트의 사용 목적에 맞게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4세대 에픽 프로세서를 대표하는 건 제노아입니다. 최대 96코어를 탑재하며 12000을 DDR5 그리고 PCI Express 5.0을 지원하고 2022년 4분기에 출시합니다. 이 베르가모는 최대 128코어를 탑재했고 12000을 DDR5 그리고 PCI Express 5.0을 지원합니다. 주 사용처는 클라우드 서버 관련이고요. 2023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제노아 X는 이 테크니컬 컴퓨팅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쪽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시에나는 인텔리전트 엣지 및 텔레코 관련해서 사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는 둘 다 2023년입니다. 그리고 랩탑용 모바일 프로세서 쪽의 로드맵도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라이젠은 데스크탑 그리고 랩탑도 모두 라이젠 5000 네이밍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 교체를 하면서 AMD는 모바일용 프로세서의 라이젠 6000 그리고 데스크탑용 프로세서의 라이젠 7000으로 네이밍을 분리시켰는데요. 이 노트북용 라이젠 6000은 코드명 램브란트를 쓰고 있죠. 라이젠 7000 데스크탑용 프로세서는 코드명 라파엘입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용 다음 세대 프로세서는 피닉스 포인트라는 코드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젠4 아키텍처와 RDNA3 아키텍처가 사용되는데요. 여기에 AMD AIE라고 하는 AI 추론 가속기도 통합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AMD가 인수한 자이링스 쪽에서 AI 가속 FPGA 아키텍처인 XDNA를 준비하면서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한 데스크탑 프로세서 로드맵에서 젠5가 등장한 것처럼 AMD는 노트북용 로드맵에서 젠5 아키텍처 기반의 스트릭스 포인트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애널리스트 데이 컨퍼런스에서 AMD는 데스크탑 및 노트북까지 젠5를 준비 중인 것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꺼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텔의 빠른 세대 교체 로드맵을 의식해서인지 AMD도 상당히 빠른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AMD는 APU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젠4 아키텍처가 적용된 라이젠 7000부터는 내장 GPU가 탑재되는 형식으로 바뀌는데 AMD는 이를 그동안 내장 GPU가 탑재된 CPU는 APU다라고 불렀던 것과는 다르게 AMD는 내장 GPU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APU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AMD의 APU 정의는 내장 GPU로 게임이 가능한 프로세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MD의 다음 세대 APU는 노트북 프로세서 로드맵에서 등장한 RDNA3 아키텍처가 적용된
피닉스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라데온 그래픽카드 관련해서도 몇 가지 언급이 있었습니다. AMD는 RDNA 3 아키텍처에서 기존 RDNA 2 대비 50% 이상 향상된 와트당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MD가 기존 RDNA에서 RDNA 2로 넘어갈 때 와트당 성능에서 50% 향상을 주장했었고,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기존 RDNA에서 RDNA2로 넘어갈 때 성능 향상이 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RDNA2에서 RDNA3로의 실질 성능 향상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성능 향상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전력 소모량이 늘어난다면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GPU 라인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RDNA4입니다. 이 로드맵상에 처음 등장한 건데요. 5나노미터 공정보다 고급 공정을 사용할 것이라는 부분과 대략적인 출시 일정이 2024년쯤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세부 정보 공개는 없었습니다. 결국 2022년 하반기에 차세대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출시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차세대 라데온 카드가 주력으로 유지되다가 2024년에 다시 세대 교체가 된다라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의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데이 2022 컨퍼런스는 무려 4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의 실적과 회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방향과 향후 성장 목표 등 전체적으로 비즈니스성이 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긴 발표 내용에서 그나마 하드웨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정도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세대 교체를 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목표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러비라스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오랜만에 구독자분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컨텐츠가 조금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6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축하할 일이 있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아이님께서 6월은 대학생 기말고사 시즌이라고 5월보다는 사연이 많아지겠군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여튼 기말고사 치르시는 우리 대학생 구독자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개꿀. 네. 이 갈매기 진장님께서 1일 생일이셨다고 하시네요.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갈매기 진장님은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자주 보이시는 분이시고 또 댓글도 자주 달아주시는, 근데 최근에는 바쁘신지 좀 못 뵌 것 같은데 여튼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IT 뉴스 컨텐츠가 도움이 된다고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뉴스를 좀 한동안 못 올렸잖아요. 좀 마무리되는 대로 뉴스 컨텐츠도 좀 자주 올라올 거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걱정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갈매기 진장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합시다. 자, 그리고 2일에는 동현님이 생일이셨다고 하십니다. 성인이 되고 첫 생일이라고 하시는데 생일 정말 축하드려요.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첫 생일 어떻게 보내셨을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왠지 느낌상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어쨌든 동현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2일에 안병선님도 생일이셨다고 하십니다. 자, 먼저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올해 이직, 진급 모두 실패해서 멘탈이 너무 힘든 한 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직업 관련된 건 사실 생계와도 관련이 있고 또 인생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어설픈 위로가 사실 도움이 될까 싶긴 합니다. 그저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예요. 일항이 고랑되고 고랑이 일항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명 좋은 일이 뒤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힘드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빨리 털어내셨으면 합니다. 너무 오래 그 마음에 매여 계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힘내시고요. 좋은 일들이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우리 함께 힘내봐요. 화이팅! 안병성님 화이팅! 자, 그리고 3일 서경훈님. 이걸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맞겠죠? 이 경훈 형님의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71년생이라고 하시는데 저보다도 한참 형님이세요. 그렇죠? 최근에 바뀐 나이 계산으로 해도 올해 50 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래 계산대로라고 한다면 올해 52이신데 솔직히 저는 52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60대, 50대, 40대 저는 이거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감정이입이 좀 되는데요. 일단 뭐 외로운 생일이라고 하셨고 또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지금 겪으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상 그 겪은 일이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참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었고 또 그런 일들 겪으면서 참 사람들한테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연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건강이 또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이 생일 사연인데 뭔가 모르게 참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근데 우리 경훈 형님 기운 내시고요. 제가 뭐 경훈 형님의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런데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튼 앞으로 잘 풀릴 겁니다. 정말 잘 풀리고 좋은 일들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저도 그렇게 믿을 테니까. 그리고 또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을 겁니다.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자, 우리 경훈 형님 파이팅!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식사 잘 하시고 마음 편하게 보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일에 구독자 블레이더 용어님의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야 뭔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6월에 베데스다 설립일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고 그리고 6월 3일에 디아블로 이모탈이 출시한다 등등 뭐 이런 내용을 함께 남기셨는데요. 아니 뭐 블레이더 영호님은 제가 댓글로도 자주 보고 또 라이브에서도 간혹 보기 때문에 친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6월 3일에 영호님 생일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꾸 저런 걸 갖다 붙여갖고 뭔가 의미 부여하지 마. 그냥 저런 거 없어도 영호님 생일이니까 특별한 거고 또 당연히 좋은 일들과 좋은 소식들이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영호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어제는 비가 종일 내렸는데요. 오늘은 비가 좀 오다가 말았습니다. 뭐 장마가 시작된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요새 일기예보를 못 봐가지고. 이제 야외 활동도 활발해졌고 정말 코로나라는 게 의식되지 않을 만큼 사회 분위기가 많이 자유로워졌죠. 이 건강 잘 챙기시면서 주변 분들과도 자주 만나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